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9월 13일 금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이번 주에만 1.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더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 소형주, 반도체 기업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해소와 경제 둔화 우려로 인해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모더나는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업의 급감 이후 다수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주요 AI 칩 설계 업체인 엠플레인과 비렌이 상하이에서 I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연방 규제 당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새로운 아마존 세이버라는 저가형 식료품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구글의 AI 모델 팜2가 유럽연합의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 준수 여부를 두고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이번 주에만 1.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더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75%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1%, 다우 지수는 0.58%, 러셀 200 지수는 1.2%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며 반도체 섹터 전반이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8월에 0.2% 상승하며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으나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여 23만 건으로 집계되며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의 회의에서 금리가 25bp 인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형주가 금리 인하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 소형주, 반도체 기업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주요 인버스 ETF들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S&P 500, 나스닥 100, 다우 지수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AI 주도 상승세가 과도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연준의 다음 주 금리 결정과 9월 재조정 시기를 기다리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토론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은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할 경우 청정 에너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ETF인 인베스코 솔라 ETF와 아이쉐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가 수요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퍼스트 솔라 주식은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 금융 및 에너지 관련 주식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도비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수익 모두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4분기 예상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매출은 54.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4.65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53.7억 달러와 4.53달러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어도비의 주요 사업인 디지털 미디어는 11% 성장하며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전체 구독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해 51.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예상 매출은 55에서 55.5억 달러로 예상치인 56.1억 달러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까워지고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0.25% 인하해 기준 금리를 3.75%에서 3.5%로 조정했습니다. ECB는 향후 금리 인하를 계속할지는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CB는 24년, 25년, 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0.9%에서 0.8%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거의 변동 없으며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ECB의 금리 인하는 유로존 경제의 둔화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수요 약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2027년 11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업의 급감 이후 10개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모더나는 2024년 매출을 25에서 35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더나는 RSV 백신과 독감 백신의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암, 희귀 질환 등을 포함한 5개의 비호흡기 제품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모더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AI 칩 설계 업체인 엠플레인과 비렌이 상하이에서 2024년 또는 2025년 초에 I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엔비디아를 경쟁 상대로 하며 특히 중국 내에서 AI 및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려는 베이징의 전략적 목표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비렌과 엠플레임은 AI 칩을 설계하여 개발자들이 AI 서비스를 훈련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돕지만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웰스파고는 연방 규제 당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웰스파고의 금융, 범죄 리스크 관리 및 자금 세탁 방지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변경을 요구하는 26페이지 분량의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결함은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고객 실사, 고객 식별 및 소유권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이에 대해 이미 많은 개선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는 2018년부터 연준의 자산 한도 제재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스캔들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벌금과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새로운 아마존 세이버라는 저가형 식료품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5 미만으로 쿠키, 크래커, 슬라이스된 칠면조와 햄 같은 가정용 필수품과 신선식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백 개의 추가 품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마존 세이버는 아마존의 기존 프라이빗 라벨 브랜드인 아마존 프레시 365, 해피밸리보다 저렴한 브랜드로 알디, 타겟, 월마트 등과 경쟁하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에게 더 많은 식료품 할인을 제공하며 매주 최대 50% 할인되는 상품을 포함해 1200개 이상의 인기 브랜드 상품에도 최대 25% 할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글의 AI 모델 팜2가 유럽연합의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인 GDPR 준수 여부를 두고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팜2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 EU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일랜드는 구글의 유럽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EU에서 구글의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와 메타도 AI 관련 데이터 처리 문제로 아일랜드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지난해 챗GPT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